그러다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차가 되면서 고객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 제 고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된 고객층이 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사업가 ISTJ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대략 2015년, 16년도부터 시작하였고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투룸 중에 하나를 빌려주는 형태로 임대인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고,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얼마 되지 않은 소수 분들만이 조금 아는 수준이어서 확실히 시장 진입이 용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같은 동선 여행객만 받았음에도 그 당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월급에 추가 소득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을 몇 개 더 구하고 숙박 고객을 계속 더 받는다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벌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그 당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전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집 한 군데를 가지고 사업하던 것을 네 군데로 늘렸고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퇴사하자마자 바로 목공학원을 등록해서 2, 3개월 정도 목공 인테리어 수업을 듣기도 하면서 오래된 집을 차츰차츰 수선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인테리어라는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토캐드도 공부하였고요. 그러면서 전산운용 건축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도 곁다리로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에 놀러오는 3박 2일 단기 여행객들이 주로 저희 숙소를 이용하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향하던 것은 생긴 건 투박하게 생겨도 저렴하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목표로 하였는데, 제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동남아 호텔급의 서비스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박당 25,000원에서 30,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서 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손님의 생각과 제가 지향하는 바의 괴리감을 어떻게 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손님과의 트러블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나 밤새워가며 마케팅과 타겟에 대해서 기획과 실행, 분석한 경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막상 혼자서 제 사업을 일구고 운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놓치거나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창업을 하고 운영한 지 1년 만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을 상대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도 말도 못하였고요. 경찰서까지 다녀오는 일이 생기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극악의 상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란 사람 자체가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고객과의 트러블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대로 나를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과 고객을 상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이 맞물려서 집 근처에 있는 주 4일짜리 고객 지원 부서에 입사에 지원을 했고요. 하루에 5.5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정규직이었기에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역시나 처음엔 회사에서 애를 먹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일에도 익숙해지고 주변에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회사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었고, 계야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확실히 사람 상대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차가 되면서 고객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 제 고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된 고객층이 학생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순한 단기 여행 목적의 관광객도 섞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모수도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 패턴이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매번 입실하는 고객들의 나이대와 특징을 로우 데이터로 기록하였고 몇 해가 지나 어느 정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제 상권에는 단기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애초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론 저는 최소 숙박일을 5박 이상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제가 원하는 고객층이 유입이 되었고, 확실히 예전보다 고객 클레임 수가 줄어들면 물론 제가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그 사이 스킬업이 되어 있었기에 제 자신이 한층 더 자신감 있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단순히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비를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솔선포나 큰 어려움을 어떻게 넘기시나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민과 걱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방법도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